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여러분 저는 아주 먼 곳에 와 있습니다. 보길도인데요.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40분이나 걸리더군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곳은 보길도를 상징하는 윤선도 선생님이 지은 정자죠. 세연정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하고 연못에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요.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풍류와 여유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 더군다나 이렇게 겨울이 애견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저로선 너무나도 고마운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세죠. 늘 기운이 없고 피곤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해답이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로는 정말 흔합니다. 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들이 가장 자주 호소하는 증세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피곤하다 외에도요, 항상 몸이 찌뿌듯하다, 아니면 천근만근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곰 한 마리가 내 어깨를 하루 종일 꼭 누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운이 없고 피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이 피로가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감별하는 겁니다. 예컨대 암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나 간에 질병이 있거나 결핵이나 또는 당뇨 같은 질병이 있을 때 극심한 피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질병으로 인한 피로인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피로가 시간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늘 피곤하고 늘 기운이 없는 거고요.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드린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점점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이제 식욕 부진 또는 체중 감소가 같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야 할 필요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없는데도 피곤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소하는 피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좀 뻔한 레파토리지만 역시 운동입니다. 특히 산소를 이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숨을 좀 헐떡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피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육체적인 피곤은 휴식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노동을 많이 하고 뛰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서 피곤할 때는 쉬어야죠. 그러면 좋아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피로는 정신적인 피로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더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리상자 속에 갇힌 원숭이. 이건 이제 제가 처음 고안한 표현인데요. 예컨대 야생에 살고 있는 원숭이 위에 뭐 가로 세로 높이 뭐 한 2, 3m 정도 되는 커다란 투명한 유리상자를 확 뒤집어 씌운다면 그 원숭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원숭이하고 똑같은 삶을 자처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TV 앞에서 한두 시간 무심코 리모컨 건드리면서 보시잖아요. 꼼짝 않습니다. 좌우 30cm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운전하면서도 좁은 차 안에 몇 시간이고 갇혀 있고요. 사무실이나 학교 책상에서도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유리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현대인들이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매사에 피곤한 겁니다. 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왜? 갇혀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심장과 폐가 벌컥벌컥 뛰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시의 활력과 야성을 찾으려면 숨이 가쁘게 뛰는 그런 구간이 하루 중에 있어야 합니다. 자, 걷기를 비롯한 운동 다 좋은데요,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적어도 10분, 20분만이라도 내가 좀 숨이 가쁜데, 심장이 쿵쿵 뛰는데, 땀이 좀 나는데, 이런 걸 늘 경험을 해야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온 피로를 이길 수 있다. 그래야만 단위 시간당 혈액을 통해 많은 양의 산소를 내 몸의 세포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하십시오. 하루 중 언제라도 숨이 가쁜 유산소 운동을 즐겨하십시오. 두 번째는 먹는 건데요, 특히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살을 먹는다. 서글프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다른 동물들의 고기를 먹도록 유전자가 애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채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인체의 모든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효소라는 존재의 원료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몸속에 효소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각종 신진대사가 삐걱대면서 여러분이 피곤해지는 거죠.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은 팔다리에 근육을 만들잖아요. 근육이 많아야 물리적인 팔씨름이나 물건 드는 이런 힘도 발휘할 수 있지만, 근육 안에 다량의 포도당을 저장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몇 시간이고 공급할 수 있는 연료 탱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자, 단백질은 날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먹을 땐 안 먹다가 먹을 때 갑자기 고깃집에 가서 포식하고, 이런 방법은 좋지 않고요.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체중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하루에 100g에서 200g 정도는, 형태는 뭐든 좋습니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오리나 닭고기, 달걀, 아니면 우유도 좋고요, 생선도 좋고, 중요한 건 기름기를 뺀 순살코기 위주로 매일 조금씩 드셔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큰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본다라든지요, 아니면 직장에 큰 프로젝트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마라톤을 해야 한다라든지, 그럴 때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피로를 이기고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동원하는 방법이 카페인이죠. 커피 잔뜩 마시는 겁니다. 아니면 카페인 고함유 드링크. 자, 근데 이제 이럴 때 힘이 나는 건 맞아요. 중추신경을 각성시키니까 반짝하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부채입니다. 빚입니다. 결국은 내 에너지를 카페인이 잠깐 빌어다 쓰는 거니까, 카페인이 전부 대사되고 나면 그때는 평소보다 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카페인보다도 종합 비타민제를 추천합니다. 특히 비타민 B 위주로 구성된 종합 비타민제를 평소 용량보다 두세 배 많이 드시는 거죠. 비타민 B는요, 우리 인체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이 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종합 비타민제 먹으면 좀 피곤함을 이기고 기운이 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광고 중인 특히 약국에서 파는 고함량 종합 비타민제 가운데 이른바 활성 비타민이 많이 추천되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활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품 안에 원래부터 들어있던 비타민의 형태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그런 비타민이죠. 화학 구조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죠. 아니면 몸에 들어와서 여러 단계의 그 신진대사를 거쳐서 나중에 나온 중간 대사 산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인체가 자꾸 먹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쁜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다. 원래 식품 속에 들어있는 형태를 먹는 게 좋은데 그런 모든 중간 과정이 블록, 차단이 되니까 그런 활성 비타민에 몸이 자꾸 탐닉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독, 그러니까 점점 더 빠져들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뭐 벤포티아민 계열 많이 강조되던데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뭐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보통 비타민 B보다도 5배의 지속기관을 발휘해서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럴 바에는 그냥 비타민 B를 5배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합성한 걸 먹어서 반짝 힘을 내는 것보다 채소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원래 상태 그대로의 비타민을 내가 좀 과로해야 한다. 그럴 때는 그냥 한 알 먹을 걸 3알, 4알, 5알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생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비타민제만으로도 내가 좀 찌뿌듯하고 기운이 없고 근데 지금 당장 뭔가 큰일을 해야 한다.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야 한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의학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소염제가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소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가 되었건 간에 여러분이 피곤하고 찌뿌듯하다는 얘기는요. 몇 주일 전부터 또는 며칠 전부터 뭔가 여러분이 잘못을 한 거예요. 밤을 샜든 과로를 했든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건 아니면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들쭉날쭉 했던 아니면 뭐 영양 실조에 빠졌던 뭔가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곤한 건데 내가 지금 선을 봐야 한다. 아니면 뭐 큰 미팅이 있다. 웃는 나서로 좋은 컨디션으로 뭐 발표를 해야 한다. 그럴 때는요. 종합 비타민제 이외에 내 몸을 다시 부팅하는 리부팅이라 하죠. 나를 컴퓨터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망가진 건데 이걸 다시 전원을 새로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500mg이죠. 이거를 하나를 먹게 되면 몸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를 다시 부팅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약이기 때문에 남용하면 안 되겠죠. 꼭 필요할 때 한해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은 평생 고고한 선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일찍이 사색 당쟁에 찌든 정치 권력의 환멸을 느꼈죠. 그리고 임금의 무능함에 실망한 나머지 제주도로 낙향길에 나섰다가 때마침 들른 이 보길도에 반해서 이렇게 정자를 짓고 시도 쓰고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피로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내 몸의 에너지, 포텐셜을 키우는 거죠. 그것이 나의 신경줄이 너무 예민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콩팥 옆에 위치한 부신,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인체가 위기 상황, 스트레스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코티솔을 비롯한 호르몬을 쭉쭉 분비해 줘야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고요. 이 부신이 탈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로 비유하면 꽉 잠겨져 있지 않은 찔찔찔찔 새는 겁니다. 위기 시에는 확 열려서 콸콸 쏟아져 나오고
쉴 때는 꽉 잠겨서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하느님이 설계한 우리 부신의 모습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이 팅팅 부어 있다, 탈진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정작 큰 힘이 필요할 때 부신이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신을 잘 관리하려면 나의 뇌가 평안해야 한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벗삼는다라든지 각종 취미나 종교나 봉사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날이 곤두서 있는 나의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것, 그래야만 부신이 튼튼해지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팁 하나 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짠 걸 드십시오. 사실은 소금이 몸에 안 좋죠. 그래서 하루 동안의 소금 섭취 총량은 제한해야 하는데, 그래도 저녁이나 점심을 싱겁게 드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살짝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나트륨이 몸 안에 부신을 자극해서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활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도 작은 팁으로 하나 덧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보길도 세원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를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